안녕하세요. 기술과 디자인 이 두 분야의 뭐랄까 거의 정점에 있는 두 거물이 손을 잡았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네. 바로 그 이야기죠.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하고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새로운 AI 기기를 만든다고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뭘 만드냐 이걸 넘어서 어떻게 그리고 왜 만드는지 그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이게 사실 단순한 신제품 발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의 철학 선언에 가까워요. 철학 선언이요? 네.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또 기술을 통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걸 엿볼 수 있는 아주 드문 기회죠. 특히 현재 우리가 겪는 기술의 피로감에 대한 해법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들의 창작 과정부터 기술에 대한 비전까지 오늘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시작점, 이들이 왜 하필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그러게요. 조니 아이브는 1992년부터 거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꽤 오래 살았네요. 네. 그래서 이 도시의 적당한 크기, 인구 밀도, 이런 게 오히려 계획하지 않은 만남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봤고요. 아, 우연한 협업 같은 거요? 바로 그거죠. 근데 여기서 샘 올트먼이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요? 이 도시의 핵심 동력을 기묘함, 그러니까 weirdness에 대한 관용이라고 딱 짚어내요. 기묘함이요? 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버닝맨 페스티벌하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같은 도시에서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아, 둘 다 기존의 틀을 깨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고 기묘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보통 기술 혁신하면 첨단 연구소나 거대 자본을 떠올리는데 도시의 문화적 특성을 핵심으로 꼽은 게 재밌죠. 심지어 샌프란시스코의 그 차고 서늘한 날씨가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 이런 독특한 주장까지 했잖아요. 네, 덥고 습한 곳에 있다가 서늘한 곳으로 돌아오면 정신이 맑아진다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담을 근거로 들었죠. 약간 농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가 말하려는 핵심은 분명해요. 혁신이라는 게 진공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도시의 날씨, 문화, 사람들, 태도 같은 모든 환경적 요소가 합쳐진 생태계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를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에 비유한 거군요. 맞습니다. 당시 피렌체도 기존의 가치관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들을 포용했기에 르네상스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처럼요. 그렇다면 이런 관점이 그들의 실제 작업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보통 기술 기업들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지 않나요? 정확해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들의 협업이 왜 특별한지가 드러납니다. 접근 방식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제품 개발 과정하고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반대였다고요? 네. 진정한 돌파구는 정해진 길을 따라갈 때가 아니라 기꺼이 길을 잃을 각오를 할 때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길을 잃을 각오라?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었나요? 처음부터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기를 만들자 이런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전혀요. 놀랍게도 그들은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아예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네, 그럼 뭘 했나요? 대신에 몇 달 동안 계속 만나서 인간관계, 지능의 본질, 도구의 역사, 심지어 인권 같은 아주 거대하고 추상적인 주제에 대해 토론만 했다고 해요. 마치 대학원 철학 세미나 같네요.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오픈 AI는 이미 세상을 바꿀 AI 기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품 개발은 안 하고 철학 토론부터 시작했다는 게 사업적으로 보면 좀 비효율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샘 올트먼 스스로도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일해본 적이 없다고 인정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이 과정에서 조니 아이브의 철학에 깊이 설득당합니다. 아이브는 명확한 목표가 오히려 우리의 시야를 가둔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게 만든다고요. 목표가 시야를 가둔다라 좀 역설적으로 들리네요. 네, 근데 아이브의 논리는 이겁니다. 목표를 딱 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목표로 가는 가장 효율적인 길만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 다른 수많은 가능성들은 그냥 지나쳐버린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를 즐긴다고 말합니다. 정답 맞히기가 아니라 배우는 것 자체를 과정의 목표로 삼는 거죠. 디자이너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오픈 AI 같은 기술 회사가 그런 불확실성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올트먼도 처음엔 그랬겠죠. 하지만 그는 곧 탐구하는 연구자의 정신과 탐색하는 디자이너의 정신 사이에 깊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해요. 공통점이요? 둘 다 정해진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엄청난 호기심으로 미지의 영역을 파고든다는 점에서요. 그래서 만약 컴퓨터가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당신의 삶에 능동적으로 개입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함께 던진 거죠. 기술의 기능이 아니라 기술의 의미를 먼저 탐구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화가 있어요. 어떤 거죠? 조니 아이브의 디자인팀 러브프롬이 이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수십 건의 두껍고 아름다운 리서치북을 만들었대요. 리서치북이요? 네, 주제도 도형의 역사, 카메라 렌즈 디자인의 변천사 이런 것들이었죠. 처음 이 책들을 본 올트먼은 정말 아름답긴 한데 이게 우리가 만들 제품이랑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했답니다. 하하,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제품이랑 무슨 상관이지 싶었겠는데요. 그쵸. 그런데 몇 달 뒤에 프로토타입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야말로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왜요? 그 책들 속에서 탐구했던 수많은 아이디어의 실마리들이 제품 곳곳에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아하,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도형의 역사를 탐구하며 얻은 조형적인 영감이 제품의 형태에 반영되고 또 카메라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얻은 빛에 대한 이해가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스며든 것처럼요. 기술적 가능성과 인간 중심적 탐구가 마침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던 거죠. 정말 긴 시간의 탐험이었네요. 그렇다면 이 길고 불확실한 탐험 끝에 그들은 과연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쓰는 스마트폰과는 완전히 다른 걸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들이 내린 진단과 비전은 샘 올트먼이 제시한 하나의 강력한 비유에 압축되어 있어요. 어떤 비유죠? 그는 현재 우리가 기술을 사용하는 경험을 뉴욕 타임스퀘어를 걷는 것에 비유합니다. 타임스퀘어라. 듣기만 해도 정신이 없네요. 번쩍이는 광고판, 수많은 인파, 온갖 소음들. 바로 그 느낌입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자극적인 컨텐츠, 우리의 주의력을 1초라도 더 붙잡으려고 경쟁하는 수많은 앱들.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죠. 정말 공감 가는 비유네요. 스마트폰 한번 열 때마다 수많은 알림이랑 아이콘에 압도당하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올트먼이 말하는 타임스퀘어 경험입니다. 그럼 그들이 만들고 싶은 경험은 그 반대편에 있겠군요. 네, 정반대입니다. 그는 그들이 꿈꾸는 경험을 산속 호숫가, 가장 아름다운 오두막에 앉아있는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호숫가 오두막이요? 네, 평화롭고 고요하고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으면서 온전히 나 자신과 주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 바로 그거죠. 타임스퀘어에서 호숫가 오두막으로라. 근데 이게 단순히 예쁜 인터페이스를 만들겠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기술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잖아요. 여기서 바로 AI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올트먼은 AI의 상황 인지 능력을 활용하면 사용자가 일일이 명령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기술이 배경처럼 조용히 존재할 수 있다고 믿어요. 배경처럼요? 네, 그러다가 필요할 때만 알아서 도움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으려면 계속 화면을 들여다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두막 같은 기기는 우리가 어디로 가려는지 이미 알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만 부드럽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방시켜주는 기술이죠. 조니 아이브 디자인 철학도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더군요. 그는 너무 단순해서 순진해 보일 정도의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굳이 사용자에게 티내지 않는 그런 겸손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거죠. 그의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데 한 번은 프로토타입을 보고 한입 베어물고 싶은 충동이 들었대요. 베어물고 싶다고요? 네, 그때 비로소 디자인이 완성됐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하하, 정말 디자이너다운 표현이네요. 보통 전자기기를 보고 식욕을 느끼진 않으니까요. 그만큼 거부감 없이 직관적이고 매력적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강조한 또 하나의 핵심이 바로 재미와 유머를 기술에 되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와 유머요? 네. AI라고 하면 보통 차갑고 효율적이고 때로는 좀 두려운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특히 AI가 인류를 파멸시킬 거라는 식의 디스토피아적 이야기가 너무 많고요. 네, 미디어에서도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다루죠. 이들은 그런 분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싶어 합니다. 첫 미팅에서부터 조니 아이브가 우리는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들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고 해요. 아, 처음부터요? 네. 처음엔 샘 올트먼도 효율성이면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재미있는 요소가 들어간 프로토타입을 써보고는 그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기술이 우리를 더 효율적인 부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즐겁고 인간적인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선언이 셈이죠. 대화 말미에는 두 사람의 생각을 더 깊이 엿볼 수 있는 짧은 질의응답도 있었죠. 여기서도 그들의 철학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서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조니 아이브에게 형편없이 디자인된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잠시 고민하다가 거의 모든 것이라고 답해서 다들 웃었죠. 네, 그랬죠. 하지만 이어서 그가 훌륭하게 디자인된 것으로 꼽은 것들을 보면 그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숟가락, 지퍼, 그리고 주머니였어요. 숟가락, 지퍼, 주머니라. 정말 의외의 답변인데요. 보통은 멋진 자동차나 건축물을 꼽을 것 같은데. 바로 그게 아이브의 디자인 철학의 핵심입니다. 화려하고 눈에 띄는 게 아니라 너무나 완벽하게 기능해서 우리가 그 존재조차 잊고 사용하는 것들, 거기서 탁월함을 발견하는 거죠. 아, 주머니를 예로 들면서 그게 원래 옷에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 발명한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잖아요. 그렇죠. 이런 소박하고 기능적인 완벽함, 그가 다음에 다뤄보고 싶은 재료로 값비싼 금속이 아니라 세라믹을 꼽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모래처럼 평범한 재료에 장인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더해서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의 매력을 느끼는 거죠. 샘 올트먼의 답변도 굉장히 통찰력이 넘쳤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제품은 아이폰이라고 했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영감을 얻는 순간은 원자폭탄 개발 실험, 트리니티 테스트가 아니라고 했죠. 네, 바로 트랜지스터의 발견이라고 답했죠. 맞아요. 이 비유가 현재 AI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AI의 등장을 핵무기 개발에 비유하면서 그 파괴적인 힘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올트먼은 전혀 다른 비유를 제시한 겁니다. 트랜지스터라. 그 자체로는 소비자에게 직접 팔리는 제품이 아니었죠. 네, 아니었죠. 하지만 라디오, TV, 컴퓨터, 현대 기술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핵심 부품이었고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올트먼이 AI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는 AI를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거대한 무기가 아니라 트랜지스터처럼 사회 전반에 조용히 스며들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더 좋게 만드는 근본적인 구성 요소로 보고 있는 거죠. 아, 빌딩 블록처럼요? 맞습니다.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회사들이 세상을 지배하진 않았지만 그 기술은 모든 산업의 기반이 돼서 수많은 새로운 기회와 창의성을 폭발시켰습니다. 올트먼은 AI 역시 소수에게 집중된 권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창의성을 촉발하는 기반 기술이 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두 거장의 대화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들이 만들고 있다는 새로운 AI 기기가 더욱 궁금해지네요. 무엇을 만들까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기술적 미래를 원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 그들의 과정 자체가 하나의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의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가장 심오한 기술적 변화는 기술 그 자체의 성능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가치와 의도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요. 네. 샌프란시스코의 기묘함을 끌어안는 포용력에서부터 우리를 방해하는 대신 고요한 평화를 주는 기술을 꿈꾸는 비전까지 이들의 협력은 AI와 우리의 관계가 나아갈 수 있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